변비에 좋다는 과일은 많은데 칼륨 때문에 어느 과일을 이용할까 고민되시나요? 맛있게 먹으면서 변비 탈출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성 약사입니다. 저번 시간 변비에 좋은 음식에 이어서 오늘은 변비에 좋은 과일을 알아볼게요. 맛도 있고 변비도 해결된다니 정말 반가운 일이죠? 하지만 과식은 금물이에요. 과일은 몸에 좋은 피토케미컬과 비타민이 많아 좋지만 많은 당을 함유하고 있어서 혈당을 오르게 할 수 있고요. 뱃속에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식품들이니 많이 먹지 않도록 하세요. 변비를 없애주는 과일을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신장 문제 때문에 칼륨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과일 중에서 칼륨이 없는 과일은 없기 때문에 드시는 양은 조절하시되 그 중에서 그나마 칼륨이 적은 과일과 많은 과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변비에 좋은 과일 중 칼륨 함량이 많은 과일부터 설명드립니다. 첫째,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키위 식이섬유는 특히 수분을 함유하는 보수력이 좋아서 사과나 오렌지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골드 키위, 그린 키위 둘 다 좋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는 골드 키위가 좀 더 높습니다. 아울러 단백질 분해 요소 액티나인이 들어있어서 고기를 요리할 때 키위를 갈아 재워두면 육질이 부드럽게 되는 효과와 소화를 도와줍니다. 단 많이 먹으면 혀나 입술이 따끔거릴 수 있으니 많이 먹지는 마세요. 한 연구에서 아침 저녁 2회 매일 키위를 먹었더니 변비 환자의 배변 횟수가 증가하고 뱃속의 불편감은 유의하게 호전되었습니다. 식이섬유가 장내 프로바이오틱스 먹이 역할을 해서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장세포를 건강하게 해주고 세균에 대한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유해세균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키위의 칼륨 함량은 골드 키위가 100g당 262mg, 그린 키위는 284mg입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가 주의할 바나나가 100g당 355mg인데 바나나보다는 낮지만 이 정도도 높은 편이니 만성 콩팥병 환자는 주의하세요. 둘째, 푸른입니다. 푸른은 우리가 흔히 보는 자두가 아니고 씨가 있는 상태에서 발효되지 않고 말릴 수 있는 종의 서양 자두입니다. 동양 자두에 비해서 신맛이 적고 단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푸른은 변비에 좋아서 약국에서도 많이 팔고 있어요. 실제로 변비에 좋은 과일 중 가장 연구가 활발히 돼서 수천 건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푸른과 차전자피와의 비교 실험을 진행한 연구 논문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Elementary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에 발표된 연구에서 14주 동안 만성 변비를 겪고 있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없는 40명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루에 2번 50g의 푸른을 나누어 섭취한 그룹과 11g의 차전자피를 2번 나누어서 섭취한 그룹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변비 완화는 경험했지만 자발적인 배변 횟수가 푸른은 평균 3.5회, 차전자피는 2.8회로 푸른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푸른은 식이섬유도 풍부하지만 무엇보다도 솔비톨이 있기에 변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솔비톨은 사실 대장 내시경 시 하재로 사용될 만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에요. 소화가 느리고 물을 빨아들여서 겔화가 되면서 팽창하여 장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5 내지 20g의 솔비톨은 복부팽만, 복부경련, 복통을 유발하고 20g 이상이면 설사를 유발합니다. 푸른 주스를 먹고 복통과 가스가 부풀면서 뱃속에서 우르르 쾅쾅 난리가 난 경험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평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서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푸른을 섭취 시에 이 같은 현상을 겪을 수 있어요. 또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테일러 푸른을 예로 들어보자면 꼬마병 180ml짜리인데 여기에는 푸른 10개가 들어있고 946ml에는 50개, 1.89L에는
100개가 들어있어요. 꼬마병이 1일 용량인데 이걸 한 3회 정도로 나누어서 섭취해야 됩니다. 한 번에 먹으면 장 청소가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서너 번 정도 화장실 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개봉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요.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푸른 섭취보다는 다른 음식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변비를 완화하고 복통 같은 부작용을 줄이려면 섭취 전 운동을 해서 장 운동을 활발히 해주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 식사를 하고 양을 적당량만 섭취하세요. 아울러 물을 흡수하므로 물을 많이 마셔주어야 합니다. 푸르는 임산부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영양도 풍부하여서 좋지만 특히 임산부는 복통이 오면 안 되니까 드시는 양을 줄여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푸르는 말린 과일이기 때문에 생과일 대비 칼륨 함량이 엄청 높습니다. 만성 홍밥병 환자분들은 말린 과일은 안 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역시 푸른도 섭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셋째, 참외입니다. 특히 참외씨가 변이 잘 나오게 합니다. 참외는 찬성질을 가졌고요.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꼭지의 쓴맛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암세포 전이를 막는 효과가 있고 간해독을 도와줍니다. 참외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땀 흘리고 몸이 차게 식은 상태에서 먹지 말아야 됩니다. 참외 자체가 찬성질이라 체할 수 있습니다. 또 물찬 참외는 설사하실 수 있는데요. 참외를 썰어보면 물이 없는 참외도 있고 물이 질퍽하게 나오면서 약간 도 넘은 것 같은 맛이 나는 참외가 있습니다. 수확 시기를 놓치면 참외가 속에 물이 차게 되는데 이러면 참외가 상하기 쉽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한 참외니까 설사하는 겁니다. 물 없는 싱싱한 참외는 씨까지 드셔도 되고 물이 생겼는데 맛은 좋다면 씨는 도려내고 드세요. 참외도 칼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100g당 무려 450mg이나 되니까 바나나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넷째, 포도입니다. 포도가 변비를 유발한다는 얘기와 설사를 유발한다는 얘기 둘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돼? 둘 다 맞습니다. 포도를 먹다 보면 덜 익어서 약간 떫은 포도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포도는 탄닌 성분 때문에 장 점막을 수축시켜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 익은 포도는 변비에 좋습니다. 포도는 영양 성분이 우리가 먹지 않고 버리는 껍질에 들어있어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노화를 방지해주고 심혈관 건강에 좋고요. 당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 메디컬 센터 연구에서 레스베라트롤이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을 억제하여서 항암 효과를 갖는다고 합니다. 보라색 포도 껍질에는 안토시아닌도 풍부합니다. 포도는 껍질째 먹어야 변비 해소 효과를 갖출 수 있습니다. 껍질에 묻은 뽀얀 가루는 농약이 아니고 과분입니다. 식초와 소금을 푼 물에 씻어서 흐르는 물에 헹궈서 껍질째 드세요. 상하거나 물크러진 포도는 드시지 마시고 싱싱한 포도만 드세요. 포도씨는 드시는 게 좋다, 드시면 안 된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포도씨 추출물에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으니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탈모를 예방하고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그러나 포도씨를 그대로 씹어서 섭취를 하면 체내 분해 속도가 느리고 엔자임 이니비터가 들어있어서 소화불량과 복통설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포도씨는 뱉어내고 드시고 별 문제 없는 분들은 잘 씹어 드셔도 무방합니다. 포도는 강아지가 먹으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강아지 금기식품이라고 하네요.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포도보다는 다른 과일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도의 칼륨은 100g당 176mg입니다. 다소 높은 편에 속해요. 하지만 포도가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는 연구도 있으므로 만성 콩밥병 말기만 아니라면 드셔도 무방합니다. 다섯째,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주스는 효과가 없고요. 생과일만 해당됩니다. 오렌지 알갱이를 싸고 있는 막이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요. 1일 두세 개 정도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오렌지는 100g당 138mg 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과일들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오렌지까지는 고칼륨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오렌지의 비타민C가 장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수용성 팩틴 성분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변비를 개선합니다. 자, 그럼 변비에 효과가 있으면서 칼륨이 적은 과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들 과일도 칼륨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변비가 있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과일을 드실 때는 이왕이면 이런 과일을 먹는 게 좋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만성 콩팥병 말기이신 분들은 칼륨을 엄격하게 제한하므로 먹는 양은 철저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과입니다. 사과를 먹을 때 흔히 껍질을 깎아버리고 과육만 먹는데 이렇게 드시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사과가 변비에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껍질을 드셔야 됩니다. 과일 세정제로 잘 씻어서 꼭지는 농약이 잔류하기 쉬우므로 도려내시고 드시면 됩니다. 사과는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공복에 드시면 유기산 때문에 속이 쓰릴 수가 있어요. 아침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저녁 사과는 독이라고 들어오신 분들 많죠? 저녁에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 껍질도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은데 가스 형성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케일이나 양배추와 함께 갈아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과의 칼륨은 100g당 111mg입니다. 사과도 칼륨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양을 지켜주시고요. 케일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케일이 자체가 칼륨이 높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둘째,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남미에서는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곁들여 먹는 과일이랍니다. 그런데 파인애플을 많이 먹으면 입안과 혀가 따갑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 브로멜라인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내 입안을 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둥글게 썬 것 2개 이상은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섬유질이 눈에 보기에도 많죠? 이 섬유질 때문에 변비에는 좋습니다. 다만 당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파인애플의 칼륨은 100g당 97mg입니다. 파인애플이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파인애플의 단백분해 요소가 식이로 섭취한 단백질을 잘 소화 분해하게 해서 단백질이 소화되지 않고 배설되는 단백뇨를 개선해주고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인애플은 생과일로도 변비에 효과가 있지만 변비의 효과를 더 잘 보시려면 파인애플 식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인애플 식초는 발효식초를 쓰셔야 되고요.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발효식초 파는 곳에서 파인애플 식초를 구매하셔서 물과 식초를 9:1의 비율로 묽게 희석을 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원액 그대로 드시면 큰일 나니까 반드시 희석해서 드세요. 셋째, 배입니다. 배는 푸른처럼 솔비톨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푸른처럼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어서 복통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랍니다. 뱃속에는 석세포라고 하는 까끌까끌한 세포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식이섬유로서 변비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뱃속의 솔비톨은 물을 빨아들여서 팽창하여 장을 잘 자극합니다. 배의 칼륨은 100g당 124mg입니다. 자, 오늘은 변비에 좋은 과일을 알아보았어요. 좋다고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과일에는 당분이 많아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왕 과일 먹는 거 변비에 도움이 되는 과일을 드시라고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변비에 좋은 음식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도 보시고요. 변비 없애는 방법이라는 영상도 변비 없애는 모든 방법을 총망라해 놨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변비 탈출하세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